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대학생을 위한 일반 물리학 강의 영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올린 게 챕터 20까지였죠. 오늘은 챕터 21입니다. 챕터 21이 단위가 단원이 쿨롱 법칙입니다. 자, 쿨롱 법칙이에요.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게 전하가 나오죠. 일렉트릭 차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전하입니다. 자, 전하의 뜻이 뭘까요? 이 전하란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를 말해요. 정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입자예요. 자, 입자예요. 알갱이 개념이죠. 정기적 성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왜 두 가지가 자연계에 존재하느냐? 저도 모릅니다.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정기적 성질이 두 가지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두 가지 성질이 만들어졌는지는 그 탄생적 근원은 저도 몰라요. 아무튼 자연계에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의 성질이 존재하는데 같은 이 두 개의 성질 중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뭐가 있죠? 같은 것끼리는 서로 밀어내고 다른 것끼리는 서로 잡아당기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물질은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예요. 처음에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 즉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지 않아요. 정기적 중성 상태란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알짜전화. 차지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도 아니란 얘기예요. 중성이니까.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도 아닌 상태란 얘기예요. 됐죠? 균형이 깨지지 않은 알짜전이, 즉 정기적으로 0인 상태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정기적 균형이 깨지면 드디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 입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기적 성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균형이 깨지면요. 그럼 대표적으로 이 균형을 깨트리는 방법 중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마찰전기 있죠. 두 물체를 문대요. 그런데 어떤 두 물체를 문대야 되죠? 서로 다른 두 물체예요. 서로 달라야 됩니다. 같은 두 물체 아무리 마찰시켜도 전기 안 생겨요. 서로 다른 두 물체를 접촉시켰을 때 나타나는 전기적 현상, 그거를 마찰에 의한 전기, 마찰전기라고 해요. 마찰을 시키다 보면은 어떤 거와 마찰을 시켰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전기적 성질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셀룰로이드에다가 뭐를 할까요? 고무를 비벼요. 고무를 서로 마찰을 시켜요. 그러면 이 고무가 정기적으로 플러스 성질이 되고요. 셀룰로이드 요놈이 마이너스 성질을 띠게 돼요. 즉 고무에 있던 전자가 셀룰로이드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셀룰로이드에다가 에보나이트 막대를 문대요. 똑같이 셀룰로이드에다가 에보나이트 막대를 요거를 문대죠? 그러면 이번에는 셀룰로이드 요놈이 플러스가 되고요. 에보나이트 막대 요놈이 마이너스 성질을 갖게 돼요. 그러면 똑같은 셀룰로이드인데 어떤 때는 플러스, 어떤 때는 마이너스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즉 어떤 것끼리 마찰을 시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요. 이렇게 마찰을 시켰을 때 나타나는 그 전기적 성질을 쭉 일렬로 나열한 거, 그거를 대전열이라고 불러요.
자, 요거를 한자로 쓰면은 띠대자 씁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쓰고요. 그 다음에 나열할 열자 써요. 나열했단 얘기예요, 순서대로. 참고적으로 이걸 하자면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겁니다. 모피, 그 다음에 수정, 그 다음에 뭐죠? 순서가 모피, 수정, 유리, 종이 그렇게 쭉 나가죠? 유리, 종이, 명주 헝겊이요. 명주, 그 다음에 나무, 고무,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셀룰로이드, 그 다음에 에보나이트 이렇게 나가요. 이쪽으로 갈수록 플러스 성질이 되는 거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 성질이 돼요. 즉 종이하고 수정하고 문대면 수정이 플러스 종이가 마이너스라는 얘기고, 종이랑 명주랑 문대면 종이가 플러스 명주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열한 거, 이걸 대전열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펜이 있죠? 펜을 딱 쥐고요. 제가 자, 헝겊으로 문대요. 그러면 이 펜이 극성을 나타낼까요? 안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두 개를 문대라 그랬죠. 두 개를 문대면 대전을 띈다 그랬죠. 정기적 성질을 띈단 말이에요. 즉 대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걸 잡고 아무리 문대봐야 정기적 성질 안 띄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 손을 통해서 전하들이 지면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정기적 성질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렇게 지면과 연결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거를 접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접지라고 하는 거예요. 접지. 즉 그라운드요. 이걸 그라운드라고 해요. 되셨죠? 그러니까는 대전을 시키기 위해서 잡고 있는 손 자체가 전하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해주는 절연체로 막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이동하지 못하게끔, 전하가 이동하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맨손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아무튼 이게 접지예요. 그래서 이 접지를 할 때는 항상 지면과 접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면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접지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켰을 때 정기적 성질을 띠게 되는데, 이 정기적 성질을 띈 거를 대전체라고 하고, 이 대전체를 순서대로 쭉 나열한 걸 대전열이라고 한다고 했지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물질들 중에는요,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즉, 물질들 속에 있는 이 전하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자유롭게 움직이는 물질을 도체라고 하죠. 이거를 컨덕터라고 합니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걸 도체라고 하지요. 자유롭게 움직이는 걸 뭐라고 해요? 그거를 부도체라고 합니다. non 컨덕터죠. 그렇죠? 이 부도체를 절연체라고도 합니다. 인슐레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절연체라고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적 성질을 띠고 있는 거예요. 중간적 성질을 띠고 있는 물질이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반도체예요. 세미컨덕터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있죠? 특정 온도 조건에서 전기적 저항이 0이 되는 물질, 그게 바로 뭐예요? 초전도체지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슈퍼컨덕터라고 해요. 그런데 이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물질을 아직 개발을 못했어요. 그래서 일반 상온에서의 상용화는 일어나질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물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하들은 서로 같은 극일 때는 밀어내고 다른 극일 때는 잡아당긴다고 그랬죠. 즉 같은 극이 이렇게 있어요. 플러스 있어요. 그럼 서로 밀어내요. 밀어낼 때는 어떻게 밀어낼까요? 자, 중심에서 중심까지 요 거리를 R이라고 해봅시다. 항상 거리를 따질 때는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입니다. R이에요.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중심을 이어주는 이 직선이 있겠죠. 그렇죠? 이 직선 방향으로 서로 밀어내는 겁니다.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를 이어주는 이 직선 방향으로 밀어내는 거지 곡선 방향으로 밀어내진 않아요. 그러면 밀어낸다고 한다면 이 중심에서부터 중심을 이어준 직선 거리 R에 해당하는 벡터 방향으로 밀어내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밀어낼 때 방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극일 때도 서로 밀어내겠죠. 어디에 어떻게요? 중심에서부터 중심을 이어주는 이 직선 방향으로 서로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극일 때는요.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예요. 중심에서 중심을 이어주는 이 직선 방향으로 서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직선 방향이 뭐래요? 두 중심에서부터 중심을 이어주는 거리, 이 직선 거리에 해당하는 방향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밀어내거나 잡아당기는 힘, 이건 어떻게 나올까? 이거는 쿨롱이 밝혀냈습니다. 실험실에서.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했는데 이렇게 된다는 걸 밝혀냈어요. 전하량의 곱, 즉 두 전하 갖는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고 했는데 벡터지요. 그 벡터가 바로 요거예요. 중심에서 중심을 이어주는 직선거리에 해당하는 직선에 해당하는 벡터요.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만유인력에서 보셨죠? 만유인력 F는 G 두 지점 사이의 거리 제곱 M1, M2 이거 했었죠. 그럼 방향, 만유인력의 방향은요 마찬가지로 벡터니까 R 벡터 이렇게 했었어요. 이거랑 똑같죠. 그렇죠? 질량이 전하량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하들이 이제 움직여요. 자, 그럼 하나는 고정되어 있다고 칩시다. 하나는 고정되어 있는데 서로 밀어내면은 요거는 고정되어 있고 요 놈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하가 흘러가요. 전하가 흘러가는데 과연 단위 시간 동안 얼마만큼 흘러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달라지죠. 즉 뭐가 생기느냐? 전류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나요. 커런트라고 하는 거예요. 전류가 생겨요. 이 전류는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 흘러간 전하의 양이에요. 전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있다고 그랬죠? 플러스가 흘러가도 되고요. 마이너스가 흘러가도 되고요. 마이너스가 흘러간 것만을 전류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요. 그럼 단위 시간이라고 했어요. 얼마죠? 단위라는 말 들어가면 무조건 1이라고 그랬죠? 그럼 일정 시간 동안에 흘러간 전하의 양이 델타 Q만큼 흘러갔다면, 요 Q만큼 흘러갔다면 1일 때는 과연 얼만큼 흘러갈까요? X. X는 델타 T분의 델타 Q 나와요. 그렇죠? 이거를 전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 간격이 만약에 미세하다면, 아주 작아진다면 이 전류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미분 형태를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이게 전류예요. 그런데 지금 이 힘, 이 F는 K, 이 상수가 바로 쿨롱 상수, 정전기적 상수 또는 쿨롱 상수, 여러분들은 쿨롱 상수라고 아마 배웠을 겁니다. 쿨롱 상수로 지금 표현이 되는데, 이 쿨롱 상수는 유전율과 이러한 관계가 있어요. 엡실론 제로분의 1, 요 관계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넣으시면은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1 나누기 4파이 엡실론 제곱 제로분의 R 제곱 Q1, Q2, R 벡터 이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크기를 구한다, 즉 밀어내거나 잡아당기는 힘을 구한다, 그러면 벡터도 필요 없죠. 뭐 하면 돼요? 절대값만 취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힘이 되는 겁니다. 크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힘은 입자가 두 개 사이에서만 생기느냐? 아니에요. 여러 개의 전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1번 전하라고 해봅시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입자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입자들이 전부 같은 극성을 띌 필요도 없고 서로 전부 다를 필요도 없고, 즉 뒤죽박죽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즉 1번이 플러스고 2번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1번이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뒤죽박죽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번과 2번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있을 거고 1번과 3번 사이에 작용하는 힘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힘들이 다 모였을 때 생기는 1번의 알짜 힘,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걸 바로 1번 전하의 넷포스라고 해요. 순수한 힘. 자, 그럼 넷포스를 구해봅시다. 1번 전하의 넷포스를 구해봅시다. 이건 어떻게 구할까? F 1번 전하에 생기는 알짜 힘은 F 1번 전하와 2번 전하에 생기는 힘, 그렇죠? 그 다음에 F 1번 전하와 3번 전하에 생기는 힘 더하기 F 1번 전하와 4번 전하에 생기는 힘 더하기 F 1번 전하와 5번 전하에 생기는 힘, F 1번 전하와 6번 전하에 생기는 힘 더하기 F 1번 전하와 7번 전하에 생기는 힘, 이걸 밑에다 쓸게요. 더하기 F 1번 전하와 7번 전하에 생기는 힘, 이걸 다 더하면 그게 바로 1번 전하에 생기는 알짜 힘이란 말이에요. 되셨어요? 자, 그럼 이걸 수식으로 어떻게 낼까요? 즉 알짜 힘은요, 시그마 ij는 1번부터 단 i와 j는 같지가 않고요. n번까지 되는데 fij 해주면 되죠.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게 지금 알짜 힘이에요. 되셨어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알짜 전하 내용이에요. 알짜 전하, 알짜 전기력이라고 해야 되겠죠. 알짜 전기력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전하는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양자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즉 1쿨롱 전하, 이 전체 전하는요, 한 개의 전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개의 전하가 있고 또 한 개의 전하가 있으면 다 더하면 세 개의 전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지, 전하 하나 1.5 전하 이런 식으로 존재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양자가 돼 있어요. 즉 화폐도 양자가 돼 있죠. 화폐도 우리나라 화폐의 단위는 원이죠. 근데 이 최소 단위가 1원이란 말이에요. 0.5원 그런 건 없어요. 이런 다음에 2원이죠. 1.5원 그런 건 없고요. 즉 양자가 되어 있습니다. 불연속적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양자가 되어 있는 이 전하들, 불연속적으로 존재하는 이 전하들은 언제나 보존이 돼요. 보존이 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 현대물리학 쪽에서 핵반응할 때 말씀드릴 겁니다. 양전자와 전자에 합해지면은 감마선이 두 개가 나온다던가, 또 감마선이 분열하면 양전자와 전자가 나온다던가, 그런 식으로 보존이 돼요. 전하는 항상 보존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하는 없어지지 않고 보존이 된다는 사실, 전하는 보존이 된다는 사실만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챕터 22에 해당하는 전기장 분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